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야구 토토 승일패 27회차 실전 배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유튜브 토토왕TV 커뮤니티 게시판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토토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한번 추가로 공유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승일패 27회차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일시는 8월 17일 화요일 18시 20분 마감일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KBO 경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월금 있습니다. 넘어온 2월금 1억 466만 1750원 요렇게 2월금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직전 회차니까 26회차죠. 승 1패 26회차.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승 쪽에 2개 경기 나왔고, 무 쪽에 1이죠. 1. 무 쪽에 4개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패가 좀 많이 나왔어요. 패가 요렇게. 그리고 특내 1개 경기 더 있었고, 이렇게 패가 좀 많이 나왔다. 승이 좀 덜 나왔다. 이렇게 직전 회차 결과 나온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두산과 기아의 경기. 두산과 기아의 경기 7위, 9위 리그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선발 매치업은 이영하랑 김현수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김현수가 직전 등판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대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가능성을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싶었던 직전 등판이었습니다. 지금 기아가 여러모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클로저 또 이제 불펜 쪽에서의 부상 이런 것도 있고, 브룩스의 이제 이탈, 자, 요런 사유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운드가 좀 불안불안한 이런 상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맹댄이 복귀를 하면서 역할을 해 준 것이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좀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죠. 연승을 쭉 달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까먹은 게 많고 모아놓은 게 없는지 그 정도 연승을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위는 바닥입니다. 일단 5위권까지 들어가려면 지금 거리차가 좀 많이 있고, 일단 바닥을 좀 탈피해야 되는 한 6위권, 7위권 정도까지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로 또 이제 5위권까지 또 보고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7위권까지도 지금 한 4게임 정도? 요 정도 착차가 좀 있죠. 승점 차 착차가 좀 있는, 요런 승차가 좀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기는. 그래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파이팅이 좀 넘치고, 그리고 이렇게 연승을 쭉 뽑아냈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감 또 내비치고 있는 뭐 이런 상태. 자, 여기 복병 메리트는 기아 쪽에 좀 있다라고 봅니다. 기아 쪽에. 지금 여기는 뭐 투표 현황이 기아 쪽으로 뭐 한 27% 요 정도. 더 내려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투표 현황은. 이쪽 두산 쪽은 계속 더 올라오지 않겠는가 싶고, 한 55% 정도 되는데 더 올라오지 않겠는가 싶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1번 경기가 여기가 한번 올커버로 다 잡고 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심 기아 쪽에 역배당 이변을 좀 보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가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번 경기를 저는
올커버 가능한 노림의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올커버를 하고 한번 이렇게 지우개 찬스를 쓰려면은 확실하게 이변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되는 판에서 봐야 되죠. 뭐 막상 막하로 전부 다 뭐 33대 33대 33 이렇게 팔리는 판에서 올커버 쓰는 건 승부기가 좀 약하고, 지금도 이 상태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조금 약한 승부 올커버 던지기엔 좀 아까운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감까지 가면, 그러면 일단 노림은 노림은 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2번 경기는 SSG랑 NC의 경기입니다. 쓰기 5위고, 다음에 NC가 6위. 이렇게 오원석이랑 송명기의 선발 매치요. NC가 하나랑 같이 겨루면서 2연속 무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보고 싶지 않고 배제하고 싶고, 타격전 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타격감 또 이 파괴력적인 측면은 저는 쓰기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쓱적으로 한 방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경기는 롯데랑 키움, 롯데랑 키움의 경기. 롯데 그 다음에 키움, 이렇게 프랑코랑 최원태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롯데 쪽에서는 롯데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후반기에서 좀 그래도 강한 반등의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스타트를 끊고 한번 연승을 끊었던 기아, 페이스를 한번 보여줬던 기아, 그리고 롯데, 이런 팀들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5위권 다툼에 근접한 그 후반기 레이스를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복병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점. 뭐 상위권에 있는 팀들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건 복병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바닥에 있는 팀들 중에서 반등을 쳐줄 수 있는 팀이 이제 복병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롯데랑 기아 정도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복병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더 볼만한 모멘텀 거리가 롯데는 있습니다. 민병이나 김도우 정도가 투타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복귀가 지금 임박해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이 복귀하면은 좀 더 또 여유가 생기고 탄력을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롯데 쪽으로 저는 복병으로서의 각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 다음에 4번 경기는 KT랑 LG의 경기거든요. KT, LG. KT가 1, 다음에 LG가 2, 이렇게 랭킹 1, 2위 팀들 간의 대회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배재성이랑 수아레즈가 선발로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발 비교에서는 LG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1위 팀, 2위 팀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들 뭐 이렇게 정도 되면은, 1위 팀 정도 되면은 사실 이게 선발 싸움, SP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팀 싸움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선발이 강하더라도, 그러니까 1위 팀 정도 되는 이런 강력한 우승 후보쯤 되는 팀이라면 상대 선발이 에이스로 나올지라도 깰 수 있는 정도는 되는 팀이 이제 1위 팀이고 강력한 우승 후보고, 또 그런 팀들이 우승하고 이러는 건데, KT 정도 되면은 그 정도 힘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과의 경기에서 그 전 시리즈가 안 좋았는데,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이제 수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KT가 또 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 그리고 강백호가 올림픽에 가서 좀 태도의 문제를 보이면서 심리적으로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멘탈이 좀 강하고 낙천적이고 이제 좀 긍정적인 자신감이 좀 넘치는 그런 강백호라서 또 그런지 뭐 쉽게 이겨내고,
또 인터뷰에서도 떳떳하게 또 얘기하고 또 잘못을 고하면서 더 잘하겠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크게 걱정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심 타선에서 또 역할을 해줄 자원들은 또 그렇게 강백호를 비롯해서 해주고 배재성도 또 말랑말랑한 투수는 아니죠. 워낙 지금 딱 봤을 때 일감에 봤을 때 수아레즈가 되게 세게 보이는 뭐 그런 매치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배재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에 이제 인기도가 계속 LG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는 저는 KT 쪽으로 복병을 봅니다. 복병을 보면서 KT를 가지고 조금 역배당 구도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이런 LG도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볼만한 건덕지는 좀 많이 있지요. 뭐 지금 현재 뭐 간판 노장들, 베테랑들, 김현수, 서건창 들이 좀 주춤하고 좀 덜 맞고 있는 와중에서도 신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으면서 팀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 이제 견인을 해주고 이런 페이스인데 뭐 문보경, 뭐 이재원, 이상형 뭐 이 정도 선수들은 신인들이지만 이미 유명세 스타덤에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은 1, 2, 3위 요 정도 안에서 순위가 LG가 마감이 되면서 마지막 포스트 시즌에서 더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여지는데 요쪽 지금 이 자리에서의 타이밍은 좀 KT가 조금 더 이 배당 메리트 역배당의 메리트도 있는 자리라서 배팅 매력은 이쪽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가는 것이고 그쪽이 이제 LG 쪽이 신인 쪽이 이제 올라서고 있는 흐름이라면 KT는 중심 타선의 건재함과 더불어서 호잉, 예, 새로운 이제 외국인 선수 이제 호잉 쪽에서 감히 새 팀에 대한 적응과 또 감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요건 또 KT에서는 또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노림수는 거의 삐까삐까하게 맞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그럼 결국에는 실전 배팅에서의 배당 가치, 노림의 가치로 가는 것이 좀 더 재밌는 승부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5번 경기 하나랑 삼성의 경기입니다. 하나, 삼성 이렇게 하나가 지금 바닥순위 아닙니까? 바닥순위인데 최근에 이제 2연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후반기 페넌트 레이스 KBO는 연장전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회에서 이제 무승부로 다 이제 딱 마침표가 이제 찍히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가 많이 출연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NC를 상대로 해서 이제 2연속 무승부. 바닥에 있는 팀들이 바닥에 있는 팀으로서 연속 무승부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끝발 차이에서 무승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또 상위권에 있는 팀이라면은 지지 않는 승부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로 이어갈 수도 있는 그 다음에 또 승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하나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팀은 그거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깝게 무승부에 그쳤네 이런 아쉬움만 남을 뿐인 결과들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기 내용이 어떻게 달라붙었건 어떻게 돼서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킹엄이랑 몽고메리입니다. 선발 매치업은 몽고메리는 이제 새로운 용병 투수로서 삼성의 기대치가 굉장히 큰 자원인데 적응 완료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직전보다는 더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몽고메리라고 보고 강호 KT를 상대로 해서 시리즈 수입을 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풀이 여기다 한다. 한화한테 할 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일단 요거 또 보고 싶지 않고 여기 지금 이 연무하고 왔기 때문에 요것도 보고 싶지 않고 여기도 아니라면은 여기 뭐 단통으로 한 방으로 가는 승부. 몽고메리가 몫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구도 괜찮고요.
앞으로 계속 좀 이제 던져가면서 더 이제 자기 실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고요. 그 전에 퓨처스 리그에서 이제 보여주고 했던 것들은 그 내용은 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자, 6번 경기 이제 메이저리그로 넘어가서 신시내티랑 컵스의 경기. 여기가 각각 자기 이렇게 2위 자기 포지션입니다. 여기는 컵스는 이제 뭐 리빌딩 셀러 선언하면서 리빌딩 체제로 들어간 지 좀 됐고, 그리고 신시내티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향해서 이제 끝까지 도전을 하는 계속되는 도전이 이어지는 신시내티. 구티에레즈랑 핸드릭스의 선발 매치업인데, 선발 쪽으로 보면은 핸드릭스를 뭐 충분히 봐줄 수 있는 피처인데, 이제 팀에 대한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과 승부에 대한 집중, 뭐 집착, 또 전투력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신시내티가 굉장히 강한 자리에 있어서 팀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는 신시내티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놨고요. 특히 이제 후반기 레이스는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이제 흐름과 결과가 많이 움직이니까 나오니까. 다음에 7번 경기는 마이애미랑 애틀란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이애미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다음에 애틀란타는 올 시즌 쇼부 칩니다. 자, 알칸타라랑 이노아의 선발 대결. 여기가 원래 이제 그 아쿠나 주니어가 있었는데, 아쿠나 주니어가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 뭐 듀발 영입하고 그다음에 솔레르 영입하고 이러면서 이게 다 메워진, 오히려 총 합점으로 보면은 더 나아진 건 아니겠는가. 그 여름 이적 시장 딱 마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데리고 온 선수들인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극비리의 마감 하루 앞두고서 이렇게 전격적인 이제 영입이 이루어진 그런 카드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영입, 트레이드 효과 제일 크게 본 팀으로 애틀란타를 현지 그 관련 전문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요 카드는 보통 카드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 효과를,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잘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직방으로 나오고 있고. 애틀란타, 저는 애틀란타 페이스 계속 끌고 가면서 저는 보려고요. 그다음에 8번 경기는 여기 아쿠나 주니어 부상당하면서 안 보려고요 했는데 얘네들 딱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다시 꾸준히 보려고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애틀란타는 이 카드는. 다음에 8번 경기는 세인트루이스랑 밀워키의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이고 다음에 밀워키이고 밀워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조각이 다시 또 회복이 돼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워낙 불펜이 강했던 밀워키인데 그 불펜 쪽에서 약간 균열이 발생을 했거든요. 최근에 1, 2주 지난 1, 2주 동안에.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결장, 또 부상 때문에 또 IL에 올라가 있었던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동시에 나오면서 좀 그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워딩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밀워키가 팀 자체가 감독이야 굉장히 그 스마트해진 느낌이다. 그러면서 개투, RP, 또 CP 이렇게 승부를 쭉 그렇게 위주의 승부를 해오면서 박빙의 승부, 1점짜 승부, 승무패, 승일패라고 하면은 그 1에 대한 승부 잘 해오면서 이렇게 순위를 끌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불펜 쪽에서의 좀 허점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니까 이제 공격 성향을 더 높이면서 때려서 나가서 때리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 성향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야구를 또 한다 해왔고, 그게 또 성공을 또 근래에 또 봐왔다. 또 그러면서 버릴 경기는 또 확실하게 버리면서 또 불펜을 그 와중에 또 아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이제 회복돼 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아직 그 밸런스가 워낙 저는 불펜 야구에 입각한 미러키 야구가 굉장히 강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선발 매치업이 웨인라이트랑 번스입니다. 번스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저는 웨인라이트 쪽이 좀 더 노련한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전히 웨인라이트의 커브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라고 보고 백전노장 어느덧 웨인라이트가 이제 리그 최고 참의 백전노장이 됐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아직 세인트루이스의 도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봤을 때 또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리빌딩을 염두에 둔 영입이 아니라 여름 이적장 마감될 때도 그때도 이렇게 영입하고 레스터 이렇게 영입하고 하면서 세인트루이스는 여전히 이제 올 시즌에 대한 도전이 지금 멈추지 않은 상태. 김광현이 지금 IL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로테이션 텀이 좀 넘어가고 있는 한두 타임 더 넘어가지 않겠는가 싶긴 한데 한 타임 정도만 더 넘어가면은 다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웨인라이트 승부는 굉장히 놓친다라면 굉장히 아까운 승부가 될 수 있죠. 세인트루이스로서는 이쪽이 지금 정배당입니다. 여기가 지금 정배입니다. 여기가 지금 역배가 되겠는데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를 가지고서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9번 경기는 텍사스랑 시애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다음에 시애틀, 하워드랑 앤더슨. 텍사스 보기 쉽지 않죠. 올 시즌 텍사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감에 들어온 대로 그냥 시애틀 쪽으로 낙차를 보고 가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간다. 그러니까 시애틀을 인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캔자스랑 휴스턴입니다. 캔자스랑 휴스턴. 마찬가지로 이제 캔자스도 올 시즌은 이제 다 문 닫은 상태입니다. 린치랑 발데스의 선발 매치업이고요. 휴스턴 쪽의 발데스 8승 3패 3.09의 ERA 보여주고 있고, 그 정도면 양호 이상이죠. 여기서 팀도 모티베이션도 선발 SP도 휴스턴이 더 앞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스턴 여기 인기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리가 투표를 모으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간다. 9번 경기, 10번 경기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1번 경기 콜로라도랑 샌디에고의 경기입니다. 콜로라도가 4위고 샌디에고가 지금 3인데 샌디에고. 콜로라도를 일단 보려면 홈에서 봐야 된다. 홈에서는 복병 된다. 콜로라도. 그리고 여기 샌디에고는 큰 호재가 이제 하나 있죠. 좀 더 이제 부상이 길어질 것 같았었는데 복귀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서 내다봤었는데 빠르게 회복돼서 빨리 복귀했습니다. 이른 복귀를 하고 복귀하자마자 불방망이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 바로 그렇습니다. 타티스 주니어 복귀한 내용.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다시 이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를 해서 복귀하자마자 불방망이를 휘둘러 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레이스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연승을 뽑아낼 수 있는 얼마만큼 높은 고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샌디에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리는 여기가 지금 샌디에고가 다르비슈 자리이기는 한데 지금 부상 상태라서 등 쪽에 좀 부상이 있어서 출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결정 상태이거든요. 선발 예고가 미발표 상태인데 어떤 마르케스 저쪽은
어떤 콜로라도는 어떤 선발 매치업으로 다시 이제 대체 자원으로 짜여지더라도 한두 점 갖고선 날 승부는 아니고 타격전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일단 전 요거가 여기가 지금 역배 구도이거든요. 여기 역배 자리 지금인데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데 그래도 그 선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역배 자리는 계속 여기로 마감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고 들어가는 자리, 이거 홈에서의 복병 가능하고 여기 타티스 주니어 복귀에 대한 노림이 있고 해서 요거 지워놓고 요렇게 들어가는 요런 노림을 실전 배팅의 노림을 한번 구사해 보려고 하고 12번 경기는 애리조나랑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원래 켈리가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켈리, KBO 출신의 켈리, 뭐 켈리도 그렇고 플렉센도 그렇고 다시 미국으로 복귀를 한 돌아가서 아주 잘 던져주고 있는 팀이 어려울 때 1선발로서 에이스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투수들이 몇몇 되지요. 플렉센도 그렇고 켈리도 그렇고. 그런데 켈리가 여기가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나옵니다. 10일 잡고 가면 자가격리 기간 잡고 가면 못해도 두 텀은 로테이션이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텀에서 세 텀 정도는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대체 자원 내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팀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2할 때밖에 되지 않은 팀 승률이 보여졌던 디백스 그러면서 완전 뭐 팀 밸런스 완전히 깨져 있고 뭐 부상자 많았고 이러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애리조나가 그나마 켈리가 좀 버텨주고 그리고 범가너가 복귀를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이제 나아져서 뭐 3할 때 승률 또 그 이상으로 조금씩 이제 야금야금 승률을 다시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이제 켈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된 애리조나인데 보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다시 또 분위기가 또 망가진 것 같아서 좀 보기는 쉽지 않고 필라델피아 쪽으로 여기는 봐야 된다 싶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는 다른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무조건 지금 지구 우승으로 가야 될 판입니다.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지금 그쪽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이쪽은 일단 지구 우승자만이 살아남게 생겼기 때문에 그 랭킹 라인을 쭉 보면은 그렇게 지금 보여져서 그 경합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치랑 필라델피아의 이 레이스가 여기는 매 경기 뭐 이제 필라델피아는 뭐 와일드카드 결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13번 경기 샌프란시스코랑 매치 경기 곧장 나오네요.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매치 어떻게 약간 흔들 떨어져서 이렇게까지만 흘러내리고 이러는데 디그롬이 어떻게 복귀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면 디그롬이 빈자리를 디그롬 쪽에서 빈자리가 나오는 바람에 매치의 이 템포가 좀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디그롬 복귀까지는 한 1, 2주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초에 예정됐던 기대했던 복귀 시점이라면은 지금 이 시점에 8월 중순 이 시점에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아직 몸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디그롬이 또 워낙 또 엄살이 또 심한 뭐 이 고액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한테 엄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많이 몸을 사리는 이런 그렇지 엄살기가 좀 있는 디그롬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좀 자기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1, 2주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자 여기가 이제 웨이브랑 스트로맨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그러니까 디그롬이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스트로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제 워커 정도 가지고서는 지금 그런 갖고서는 이렇게 장사가 지금 안 되고 그러면 장사가 남지 않고 스트로맨 정도는 더 붙어줘야 된다. 더 다시 해줘야 되는데 스트로맨이 사실 올 시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닝 토스 역할도 해주고 8승 11패 2.78인데 네, 계속 좀 더 던져주고 또 아주 터프하게 또 끌고 가주고 잘해줬는데 만약에 뉴욕 매치가 올 시즌 뭔가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그거는 디그롬도 디그롬이지만 스트로맨에게 진짜 그 공이 있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매치 쪽으로 스트로맨 승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완전히 요쪽으로 완전히 지금 인기가 잡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전혀 안 팔리고 있는 뭐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여기도 이제 복병 노림의 자리로서 매치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기로 한번 과감하게 제껴놓고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14번 마지막 경기 다저스랑 피츠버그의 경기, 박효준이 있어서 피츠버그 이제 새롭게 피츠버그가 참 인연이 계속 닿고 있네요. 강정호에 이어서 박효준까지. 박효준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박효준이지요. 자, 여기 프라이스랑 브루베이커의 선발 대결. 여기 순위는 이렇게 이고, 네, 프라이스 지금 다저스도 좀 선발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집은 아니지요. 프라이스가 지금 선발로 넘어와서, 근데 프라이스는 원래가 선발로서 뛸 때도 A급으로 뛰었던 경험이 있는, 그냥 한마디로 사이즈가 되는 피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선발로서의 역할을 좀 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는 피처이죠, 프라이스. 피츠버그 팀 역시 이제 여기 자리도 팀으로 봐야 될 자리이죠. 팀으로 봐야 되고 랭킹으로 봐야 될 자리. 이렇게 보면서 다저스 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14번 경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TV 마이배팅 공유 야구토토 승 1패 27회차 실전 배팅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